자, 안녕하세요.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좀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서 온 남자, 미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과거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제 그런 코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섹터 또는 이제 이 종목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또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통해서 제가 취합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미래에서 온 남자라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어떤 좋은 이러한 그 정보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첫 번째로 이제 그 미래에서 온 남자 미래에서 온 남자.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지금 그 컨텐츠는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아마 주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다. 또 주식으로 따져도 정말 좋은 주식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냥 삼성전자가 왜 지금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떠한 뭐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건지 또는 뭐 내려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장이 사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혼란의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뚜렷한 주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도 봐야 될까요? 뭐 돼지열병 관련주들,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여주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난립하는 이러한 그 시기에 이것을 한 방에 딱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반도체, 그리고 한때는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가 뭐 서로 좀 양립하던 이런 시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뭐 HLB, 헬릭스미스 또는 코롱 티슈진 이런 그 사태 속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반도체도 못 가고 뭐 바이오도 못 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래서 갔던 섹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5G입니다. 5G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만약에 반도체, 바이오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은 계속 5G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계기들, 어떤 징후 조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반도체 하면 바로 이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이 밸류 체인 속에서 다른 뭐 장비라든지 소재까지 우리가 아울러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이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그 미래에서 온 남자, 미혼남인데요. 자, 미래에서 온 남자에서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삼성전자로 꼽아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돌파를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어떠한 그 내용들이 지금 그 대기하고 있을까?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3분기 실적. 우리가 이제 그 매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닝 시즌이 시작되죠.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 3분기 실적 어떤 전망들, 이 전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여전히 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쇼크였었잖아요. 그죠? 쇼크였었고,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는 충격을 갖다가 좀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고해성사로 이제, 우리 실적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고해성사 하면서, 그래서 뭐 충격을 갖다가 좀 많이 최소화시켰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는 지난 2분기 때처럼 그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3분기 실적, 뭐 그렇게 고해성사할 만큼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각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갖다가 지금 계속 또 현재 이렇게 지금 상향 조정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분기 영업이익이 다 6조 원대였었어요. 6조 원대. 6조 원대였었는데 이제는 7조 원을 넘는 7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러한 그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자, 이것도 무시 못하겠죠. 환율. 자, 환율이 이제 1,200원대로 기존의 그 가정이 아니고 이건 가정입니다. 기존의 이제 어떤 가정보다는 상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 출하량도 예상보다는 양호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그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바로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우리가 이제 예상을 갖다가 이제 뭐 컨센서스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하죠.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아니면은 하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와 이제 관련된 지금 실적 이 그 상향 조정 러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전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요. 이제 3분기 아니라 그 다음에 4분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그 내년도 실적 전망까지 이렇게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당연히 주가를 갖다가 위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일단 반도체 역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반도체 그 사업 부분들, 자, 반도체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는 투자를 많이 하죠. 막 설비 투자를 한다,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그때 이제 실적은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이때 디램과 이 낸드, 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멈춘 이러한 그 시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실적을 감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재고입니다. 재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인 뭐 매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 반도체 사업부의 어떤 매출과 재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가는 사실 언제 저점 찍었어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이때 저점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주가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더 이상 주가가 안 밀리고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구도로 진행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사업부 뭐 매출, 지금 재고, 순환도를 보고 계시는데, 다 요 빨간색 선 있죠. 이게 지금 재고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면서 재고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수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수요가 크게 줄었다기보다도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 이때 이제 그 서버와 관련된 이 수요가 이제 줄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이제 감소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조금씩 재고도 줄고 매출도 이제는 저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재고와 이 매출과 관련된 지금 이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매출도 가장 이제 증가하는 시점인데,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재고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여기가 사실은 최악입니다. 왜? 자, 매출은 마이너스야. 그죠? 재고는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좋은 거죠. 자, 매출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그런 시점. 그러면서 이제 호황으로 돌아서면서 여기가 최악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일단은 감소를 했습니다. 뭐가 감소했죠? 자, 매출은 역시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을 갖다가 유지를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재고가 일단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글로벌 DRAM의 어떤 그 흐름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난 그 2009년도, 10년도, 자, 이때 이제 한 49%, 그 다음에 지난 2014년도, 15년도 때, 요때도 한 44%, 그 다음에 지금 2017년 그 후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때 이제 그 하락폭, 그죠? 이 매출의 어떤 그 하락폭이 줄면은 이제 올라가고, 또 줄면 또 올라가는, 요런 어떤 그 선순환의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떨어졌던 폭이 마이너스 64%예요. 마이너스 64%. 전보다 더 컸어요. 이때는 40%대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졌지만은 여기서 저점은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지금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인데, 참 여기 보면은 일단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룹 실질적인 오너가 뭐 구속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선고라든지 구형을 갖다가 뭐 굉장히 좀 그 양형을 좀 많이 얻어 맞으면은 주가가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전부터 사실 뭐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호황 그 도래하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건데, 2017년 그 연초였었죠. 연초 때 구속됐었어요. 구속됐는데 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심 구형 징역 12년 맞고 선고 5년으로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검찰은 12년 구형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이제 그 징역 12년 이제 그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선고되고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더 빠졌어요. 예. 오히려 구속되고 막 어려웠었을 때, 이재용 그 부회장이 좀 곤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은, 자, 이재용 부회장이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은 사업이 좀 막 위축되고 저거 하니까는 차라리 그냥 안 건드는 게 낫다. 그냥 뭐 조용히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게 오히려 뭐 삼성에게 더 좋다라는 뭐 그런 좀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지난 8월 말이었었죠. 이 3심에서 이제 대법원이었죠.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 파기환송. 그러니까 2심을 갖다가 다시 파기를 하고 다시 이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입니다. 불리한데 오히려 지금 어땠어요, 주가가? 박스권 상향 돌파를 했죠. 예. 참 이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그 사태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주가와 이제 영업이익의 추이인데, 이 삼성전자도 이제 그동안 주가 보면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이제 기억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한 거고, 액면 분할 이전에 IMF 때 그때 3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IMF 때 3만 원대 그때 주가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근데 사실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중간에 팔았어도 예전에 팔았겠죠. 벌써 지금 이렇게 지금 20년이 지금 넘었죠. 이제 20년이 넘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삼성전자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었었고, 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어떤 그 실적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그 2014년도, 15년도 때 이때 조정이 한 22% 정도? 예. 그러니까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한 20-30% 정도 조정 받으면 그 다음에는 100에서 한 150% 정도 오른다. 요번 같은 경우에도 한
14개월 동안 34% 조정받았는데 지금 뭐 8개월, 9개월 동안 올라간 게 한 30% 정도 올라갔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150%, 뭐 1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해서 실적 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갖다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영업이익에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오히려 이제 그 단기적 고점을 찍을 때는 그 다음에 주가 조정받고 이제 줄면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행하는 흐름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실적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단 말입니다. 지난 1분기, 뭐 2분기, 지난 상반기 때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도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다시 한번 그 사이클, 그 호황 사이클이 같이 도래하면서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망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이 곧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은 뭐 지금 이미 뭐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좀 돌파를 한 그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5만 원대 시대를 뭐 열어가는 것은 뭐 곧 이제 뭐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만 원이 액분 이전에는 250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250만 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300만 원 시대를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300만 원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자, 이 주가는 6만 원을 갖다가 가야 됩니다. 6만 원까지. 아무튼 지금 가격에서부터 적어도 한 20%는 올라줘야지만 예전에 300만 원 시대, 3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격적인 좀 전제 조건이 그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도 좋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하이닉스도 당연히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반도체 또 특히 지금 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디램과 또 낸드가 있습니다. 또 디램과 낸드 그 다음에 이제 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국산화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제가 미래에서 온 남자를 통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또 분석해서 또 이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작은 어떤 성의가 저한테는 정말로 큰 나비 효과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다음 또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의 박정석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